CNEL-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면거상 수술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딥플레인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안면거상을 하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으로 이용한 수술법이 이제 대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방법이 이제 안면거상 수술의 결과를 가장 잘 보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 테크닉이 이제 트렌드가 되었는지, 저희 더플랜 성형외과에서는 왜 딥플레인 테크닉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안면거상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안면거상 알아보시는 환자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추후 병원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면거상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면거상의 수술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하층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지는 서브큐테니어스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피하뿐만 아니라 스마스 조작까지를 포함하는 수프라플라티스말 플레인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뼈와 골막을 분리해서 리프팅이 이루어지는 서브 페리오스티알 페이스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페이스리프트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피부만을 살짝 제거해주는 이제 스킨 온리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스마스를 간단하게 찝어주기만 하는 이제 스마스 플리케이션 페이스리프트, 녹지 않은 이제 긴 실로 이제 얼굴을 걸어주는 맥스 리프트 방법이 있고, 수프라 플라티스말 플레인 페이스리프트 중에서는 이제 스마스를 단순히 이제 잘라서 꼬매주는 스마섹토미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얼굴의 조직에 박리하는 층을 이제 피어와 스마스 두 겹으로 리프팅시키는 예전에 많이 시행했었던 이제 듀얼 플레인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이면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볼 이제 딥 플레인 페이스리프트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더플랜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에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스마스의 판과 이제 피하의 판을 붙어있는 채 이제 한 번에 바닥에서 박리하여 거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수술 디자인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귀 앞에서 한 3에서 5cm 정도만 이제 피하 박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박리부터는 이제 스마스 바닥으로 들어가서 스마스와 피하층을 함께 이제 천장에 붙이면서 얼굴에 있는 유지인들을 거의 다 끊어주어 얼굴 조직 자체를 거의 통짜로 거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박리의 특징 때문에 이제 피부와 피하층 그리고 스마스까지 한 덩어리로 이제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 고정 시에 이제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도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흡입이나 아큐 스컬프, 이제 윤곽 주사 같은 걸 좀 많이 맞아서 스마스의 손상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딥플레인 테크닉으로 수술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딥플레인 테크닉의 단점으로는 이제 얼굴 앞쪽의 유지인대까지 최대한 넓게 박리하고 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가 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조금 높고 이 수술 방법이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딥플레인 테크닉의 기본적인 컨셉은 한 1970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몇몇 유명한 미국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변형 및 개선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5년여 전만 해도 이제 스마스와 피하층을 이제 두 겹으로 박리하는 듀얼 플레인 테크닉이 이 안면거상의 최신 지견으로 생각이 되어져 왔는데, 미국 뉴욕의 이제 닥터 앤드류 야코노라는 분께서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의 컨셉을 바탕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고 알리면서 다시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 방법이 이제 안면거상 수술의 결과를 가장 잘 보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듀얼 플레인 테크닉에 좀 가까운 수술을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경우 이제 얼굴 조직의 무게가 서양인에 비해서 조금 무겁고 얼굴의 형태도 약간 이제 사각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리프팅 시킬 때 이제 필요한 장력이 서양인에 비해서 더 필요하고, 이런 강한 장력을 받아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동양인이나 이제 피부가 좀 두껍고 조직이 좀 무거운 환자분들이 듀얼 플레인에 가까운 수술 방법을 받거나 아니면 스마스를 박리할 때 유지인대가 충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듀얼 플레인으로 이제 이미 피하 조직과 이제 스마스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었고 그 유착된 정도가 정상 조직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이제 깊은 곳에 스마스는 중력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제 피하층은 이미 많은 양의 피부가 좀 잘려나가 있어서 제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스마스가 이제 바닥으로 슬라이딩이 되어서 이제 피부의 결이 좀 달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의 경우 이제 피하층과 스마스층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인대만 정확하고 넓게 끊어준다면은 조직이 좀 무거운 동양인의 경우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유지도 오래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요새는 거의 이제 디플레인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환자분들의 뭐 얼굴형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가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이제 한국 분들의 경우 이제 안면거상을 받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 상당수가 다른 리프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스마트를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뭐 지방 흡입이라든가 뭐 아큐스컬프, 윤곽 주사, 이제 실리프팅을 받은 분들의 경우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디플레인 테크닉을 사용해야만 좀 더 확실한 수술 결과를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 안면거상 수술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뭐 댓글이나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